자려고 누우면 오라는 잠은 오지 않고 생각들이 밀려듭니다. 직장 상사가 던진 비수 꽂는 말 한마디, 눈치 보느라 후배에게 할 말도 제대로 못한 나의 한심함, 서운했던 친구의 행동, 연락이 줄어든 듯한 남자친구의 변화. 생각하고 또 해도 이 고민의 끝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을 끌어안고 끙끙대는 날들이 많아질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엔 우울감이 들어찹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직장 상사의 말투 때문에 항상 상처를 받아요. 아까 내가 그냥 한 말이야.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라고는 하시지만 아니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기분이 나쁜데 내색을 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가 표정이 좀 변하려고 하면 미정씨는 좀 예민한 편인 것 같아. 라거나 여긴 회사지 학교가 아니야. 라는 식으로 돌아옵니다. 상사의 말이나 지적이 집에 돌아와서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정말 많이 부족한가 싶어서 자존심도 자존감도 많이 상했어요. 그렇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싶진 않아요. 매일 마주쳐야 하는 언어 폭력계 같은 상사랑 함께 지내면서 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내야 될까요? 네, 다른 어떤 상처보다도 사실은 언어폭력기 같은 상사를 만나서 매일 상대하는 일처럼 힘든 게 없죠. 더군다나 직장은 내가 마음대로 뭐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때려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사람의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마구 뭐 대들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우리 이 질문해 주신 분도 질문을 들어보면 마음이 좀 여리고 고운 스타일이라서 더 지금 상처를 받고 계신 것 같거든요. 어떤 좋은 말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경향이 있지만 나를 비난하거나 힐난하는 얘기는 정말 사소한 얘기도 되게 크게 상처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과감한 어떤 옷을 입고 나왔는데 9명이 나한테 정말 그 옷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뭐 새로운 스타일을 시도해봤네? 라고 얘기하는 거를 들었다 하더라도 한 명이 지나가는 말투로 그거 너무 좀 과감한 거 아니니? 너무 좀 개성이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 9명의 칭찬은 사실 다 사라지고 그 한 명의 말이 계속 뇌리에 꽂혀서 정말 당장 집에 가가지고 옷을 갈아입고 오고 싶을 정도의 마음이 들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의 에너지처럼 파장력이 정말 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제 좀 더 명확하게 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팩트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상사가 정말 나에게만 유독 그런 말투와 뭐 이렇게 빈정거리는 태도 등을 보이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든지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그런 말과 행동,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라면 사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가 않거든요.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도대체 왜 자꾸 저런 식으로 나한테 말을 하는 거야? 꼭 저렇게밖에 나한테 말을 하지 못해? 라는 어떤 바람이 있으니까 자꾸 화가 나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내가 정말 나 안에서 혼자서 어떤 왜곡되게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나한테만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원래 그런 사람인 건지. 그렇죠? 원래 그런 사람이라면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동료들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심지어 또 가족에게도 그런 패턴과 양상을 보일 거라는 거죠. 그 변치 않을 사람을 두고 계속적으로 내가 화내거나 속상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상황을 좀 먼저 명확하게 파악을 한 후에 도움을 주변에 요청을 해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도 내가 말하기 불편하거나 힘이 든다면 한호흡 고르시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 호흡만 고르고 한 발자국 떨어져서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만 하여도 사실 나한테는 마음의 여유가 어느 정도는 생길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씨앗이 생길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구나. 근데 내가 조금 더 유독 예민하게 군 경향이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나의 어떤 상황에 대한 파악이랑 나의 점검이 끝났다면 알아차리기 훈련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알아차리기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순간순간적으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의 감정 상태를. 아, 내가 지금 뭐 화를 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을 내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나의 감정이나 생각에 이름을 붙여서 훈련을 해보는 건데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 그 발단의 시작은 정말 요만한 씨앗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사가 오늘 나에게 어떤 기분 나쁜 말을 건넸어요. 그냥 단지 뭐 그 사람은 이제 스쳐 지나가는 말로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데 나는 그걸 퇴근하면서 버스 안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곱씹고 되뇌이고 생각하고 하다 보면 요만한 씨앗이 정말 엄청난 가지치기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 아, 내가 이렇게 되게 무능력하고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이 확산되어질 수도 있고 혹은 그 생각의 확산은 정말 어떤 밀가루, 이스트 빵 부풀려지기 하듯이 이만큼 부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중요한 거는 내가 빨리 그 생각의 고리를 끊고 그 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오는 힘이 중요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알아차리기 훈련입니다. 알아차리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깨어날 수 있고 알아차리시면 우울함이라는 바다 불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알아차리기 훈련을 꼭 권해드리고 싶은데 이 알아차리기 훈련은 꼭 어떤 관계 속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유용한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두 번 해보고 이거 잘 되지 않아, 어렵다 라고 단정 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나의 뱃살 근육이 생기지 않잖아요. 나의 어떤 마음의 근육, 멘탈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는 알아차리기 훈련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가 그 상황의 불구덩이에서 조금 더 떨어져서 객관적으로 명료하게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고 지혜로운 어떤 방향의 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는 도중에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잘 안 되겠어 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나만의 어떤 스트레스에 대한 대비책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해질 때 오렌지나 귤을 까먹을 거야 라는 식으로요. 그러다 보면 사실 오렌지나 귤을 깔 때의 그 어떤 상쾌함, 이게 톡 쏘는 그 향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아로마 테라피거든요. 오렌지가 주는 어떤 상쾌함과 톡톡 쏘는 그런 리프레쉬는 우리의 스트레스를 정말 즉각적으로 해소해주는 효과가 있고 대뇌변연계에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나의 감정을 실질적으로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비타민C 과즙이 풍부한 그 과일을 드심으로 해서 스트레스로 손상받은 어떤 나의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수 있고 한 호흡을 좀 한 템포를 쉬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그런 대비책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또 혹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귤이나 오렌지가 없을 때는 어떡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나의 상상만으로도 오렌지나 귤을 까먹으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나의 상상으로 오렌지나 귤을 깔 때의 그 상쾌한 향기, 그 맛을 상상하시는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정말로 직접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대비책도 하나 유용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팀장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요즘 자꾸 힘이 들어요.
팀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거나 피드백을 줄 때 팀원들의 반응이 시원찮으면 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나? 나를 무시하나? 싶은데 그렇다고 일을 밀어붙이게 강하게 지시를 하기엔 저를 싫어하게 될까봐 눈치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급적이면 제가 알아서 업무를 처리하거나 지적할 부분도 그냥 넘어가곤 해요. 서로 분위기 냉랭해지느니 그냥 내가 좀 힘든 게 낫지 싶은 마음 때문에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좋은 선배, 쿨한 선배가 되려 노력하고 있는데 제 속은 굳는 느낌이에요. 팀원에게 좋은 팀장, 선배도 되면서 또 내 마음도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그 세상에서 가장 힘든 직군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 우리 팀장님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밑에서는 아래에서는 다 치고 올라오고 또 위에서는 가장 쪼임을 많이 당하는 게 바로 팀장님의 자리인데 더군다나 모든 책임은 또 팀장이라는 자리에서 다 맡아야 하니까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역할이 바로 우리 팀장님들이 아닐까 싶은데 우리 팀장님도 딱 거기에 지금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질문 주신 거를 들어봤을 때 내가 모든 일을 다 이렇게 떠맡아서 하고 계시고 또 후배들의 이 눈치 저 눈치도 살펴보는 것 같은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정말 배려심이 많고 내가 희생하고 말지라는 생각이 강하신 분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팀장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과연 좋은 팀장의 역할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모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 어떤 팀원들은 저 사람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일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자기가 다 도맡아서 욕심 많게 저렇게 혼자 다 끌어안고 가는 사람이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혹은 우리 팀장님의 그런 선한 점을 악용하여서 이용해 먹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과연 좋은 팀장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나는 이렇게 일을 다 해주고 잔소리 안 하고 챌린지를 안 하는 좋은 선배가 좋은 팀장이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계셨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회사는 어떤 학교나 동창회, 동호회 모임이 아니거든요. 회사를 오는 팀원들은 각자 나름 목적이 있고 본인이 원하는 어떤 성취와 성과를 위해서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옆에 팀장이 막 그 팀원들을 엄청나게 챌린지하는 것 같지만 성과가 잘 나오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팀장을 더 따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그 모습을 또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막 쪼기만 하고 난 이렇게 너희들을 위해서 다 이렇게 애를 썼는데 왜 저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잘 따르는 거지? 내가 또 문제가 있는 걸까? 하고 또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회사에서 팀원들을 인터뷰를 해보면은 대부분 팀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술 잘 사주고 나한테 잘해주는 팀장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요. 저 팀장님이 우리 팀에 와서 성과도 잘 나오고 일도 효율적으로 스피디하게 진행이 돼서 우리 팀이 회사에서 위상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 일할 맛이 나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자긍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팀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선배, 어떤 쿨한 선배는 학교에서나 동호회에서나 추구하여야 할 모습이고 회사에서는 능력 있고 효율적으로 일을 위임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팀원들에게 기회를 균등하게 돌려주셔서 육성을 해주는 리더가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배들이 원하는 진정한 모습은 내가 눈치를 보고 자신감 없는 팀장이 아니라 나를 잘 이끌어주고 기회를 많이 부여해주는 그런 모습의 팀장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나의 어떤 약점이나 부족한 점에 집중하지 마시고 우리 팀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되기까지의 어떤 과정,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은 팀장의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과정, 내가 여기 있어야만 하는 이유, 나의 장점, 강점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집중해 볼 필요성이 있으세요. 그리고 때로는 나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가 있으세요. 내 약점을 이미 내가 솔직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은 이미 나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 불편한 팀원들, 눈치를 봤었던 그런 팀원들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나와 편한 관계, 나와 즐거운 관계, 나와 좀 더 긍정적인 관계에 조금은 더 집중해 보시면 훨씬 나의 기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자신감이 상승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가 자꾸 마인드를 훈련을 하시다 보면은 더불어서 내가 내 몸과 자세도 함께 바꿔주는 연습을 하시면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활짝 펴시고 목소리도 자신 있는 목소리 톤으로, 그 다음에 표정도 밝게 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팀원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팀원들을 자신 있게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사람이란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자신 있는 목소리와 톤과 밝은 표정으로 직원들을 어떻게 비난하거나 지적질을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처음 단계는 직원들을 어떻게 좀 더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까를 연습해 보시는 편이 훨씬 수월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자꾸 하시다 보면 내가 원하는 어떤 그 지적하는 말이나 충고의 말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힘이 같이 길러지실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팀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오셔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듯이 앞으로도 잘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